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활동 중 하나인 태권도에 관한 실언을 해야겠군요.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입니다. 어색한 상황에서 만났지만 결국엔 사귀게 되었죠. 요즘 제가 고민 중인 것은 다이어트인데 남편이 태권도를 추천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몸이 따돌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릴 적에 아빠가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하셨기 때문에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정의롭고 엄격한 면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겐 모르는 면이 많았어요. 그의 강인한 모습에 항상 감화받았죠. 어릴 때는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고 나도 태권도를 배우게 되면서 아빠처럼 강하고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아빠가 3월시 밤에 태권도를 연습한 뒤에 일진 학생들을 압박하고 한때는 이상이었지만 다들 무서워서 물러나가더라고요. 아빠의 용기와 힘찬 태권도 모습을 늘 내 옆에 담겨 있으니까 나도 용감함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남편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처음 태권도를 배우러 올 때 저를 무시하는 남자애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기술과 실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도장 문화를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가곤 했다. 아빠랑 집에 가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었다. 우리 딸 오늘 공부 좀 했나? 공부는 수업은 들었고 정의의 사도로서 활동하다 왔어.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 응, 아냐. 그래도 내 엄마는 공부를 좀 했는데. 아빠는 안 했구나. 안 했지. 그럼 아빠는 한테 잔소리 금지? 오케이. 우리 엄마 몰래 떡볶이 먹고 갈까? 좋아, 내가 사는 거다. 아빠, 지금 딸내미 돈 뜨는 거야? 내가 나보다 용돈 많잖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빠는 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왜 일 돈이 없어? 집에 도둑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 집에 내 주머니 도둑이? 안타깝게도 널 낳아준 사람이야. 깜짝 놀랐잖아. 아빠 불쌍하지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내가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럴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른다. 아버지 비상금을 숨겼다고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 무도인을 잊어주기를 바란다. 그러시죠 스승님 갑자기 떡볶이를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먹고 싶어요. 예, 아버지와 대화하며 걷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에게 태권도장은 참 좋은 곳이에요. 대학생이 된 후 아버지의 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는 나에게 꽤 당황스러운 학생이었어요. 몸은 어떻게 하죠? 뚱뚱했던 이제 큰데 살이 너무 많아 보였어요. 그런 몸으로 살을 뺀다며 우리 도장을 찾아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단색을 보였어요. 여러 번 설득도 했어요. 제발 헬스장에 가라고. 나는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없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성인 남자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해보지 않은 식사법까지 뽑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고객님, 살을 빼려면 꼭 식단을 지켜야 해요. 사범님, 고객이 아니에요. 나는 사범님이 되고 싶어요. 살을 빼겠다고 왔기에 나를 트레이너로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우 엄하게 시켜보기로 결심했어요. 그저 제 손에서 나가 떨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나쯤 남자의 턱선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식단을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범님이 권유한 것은 모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6개월이 지나면서 남자의 외모가 많이 변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살이 빠지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잘생겼다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참고 굳게 억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창피할 정도로 못생겼진 않아. 아니, 원래도 못생긴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 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 받겠다고 거절했던 거죠. 아직까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고요. 그때의 일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뭔가 말이 이상한데 했더니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생 때도 그렇게 뚱뚱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어. 그래, 기억이 나네. 우리는 동갑내기로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던 거구나. 이후 우리는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 후에도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터라 중학교 때의 찌질이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 이후에 대학 졸업 후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남자친구도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 다니다가 결국 결혼을 했어요. 약속을 지켜주게 됐어.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시댁에 갔을 때였어. 분명 인사를 듣고 간다고 미리 말했을 텐데 집이 엉망이었지. 시어머니는 급히 정리를 하고 계셨어. 너희들 벌써 왔구나. 어머니 집이 왜 이래?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치울게요 라고 말했어. 시어머니는 급하게 얼굴을 숨기려고 머리카락을 얼굴 앞으로 가져다 놨어. 얼굴에 멍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를 걱정했어. 많이 아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화분도 깨졌어. 라고 대답했어.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소리를 질렀어. 인사부터 할 것이지. 왜 그러고 있어? 처음에는 나한테 화를 내는 줄 알았지만 시선은 시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어. 애들 다 봐요. 얼른 치우고 상냈으면 라고 말했어. 결국 인사는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끝났어. 나와 남편이 나와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 우리 집이 좀 이래. 아버지가 무인의 인간 쓰레기라며 어머니는 그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나 그 영향도 있었을 거야? 항상 아버지에게 굴복하는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라고. 가족 문제와 이혼까지 이야기하는 말미를 살살 소용돌이치는 선택들이 거듭해서 나를 괴롭혔다. 내가 배신당하고 있을 때도 나는 늘 침착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야만 했다.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대해 더 이상 베어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저녁 그 고백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함께하던 선생님을 그 누구도 나와 비교할 수 없는데 최고의 지지자로 삼아야만 했고 관계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도 느끼게 됐다. 함께한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이었다. 사랑의 지금을 문이라고 해보자. 함께 가보자. 때로는 약한 울림은 더 큰 소리로 마음을 울리기도 한다. 이제 나는 그 점을 느낀다. 함께 할 준비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는 것처럼. 함께. 그럼 그리고 한동안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은 남편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내 남편은 몰라. 내가 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다고. 그리고 나한테 무언가를 원한 때 그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떴어. 그리고 나의 아들이 여러 가지 남편 친구로 다시 부활을 연상했어.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몰랐지. 누군가 말하고자 였다. 생들게 괴로웠지만 나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지. 그래서 결혼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사후에 외로웠던 남자랑 결혼함 청유를 받아서 결혼하고 신혼이 시작될 때부터 가족이 압박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가 되었지만 결혼하면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함께한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이었다. 사랑의 지금을 문이라고 해보자. 함께 가보자. 때로는 약한 울림은 더 큰 소리로 마음을 울리기도 한다. 이제 나는 그 점을 느낀다. 함께 할 준비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는 것처럼. 함께. 그렇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견뎌서 집을 나갔어요. 이혼은 안 하고요. 이혼이 뭔가요? 그 말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집에 갇혀 지냈어요. 문 밖에다 갇혀서 날 옴직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에게 아빠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가 발등을 찍었네요. 결국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뜻밖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날 보는 눈빛이 부모 같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에게 물어보지 않았지요? 비밀인 줄 알았죠.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차라리 해주는 게 좋겠군요. 이참에 다시 이혼하고 권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없을 땐 시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이제 헤어지세요. 내 친아버지도 아니라며. 나도 그렇고 싶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요. 미안합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할게 이제 도와드릴게. 그게 당신에게 빚진 방법이에요. 가능할까? 아버지가 날 돌려보낼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도와주겠어? 네, 어머니, 우린 도와줄게. 소송을 끼워야 한다면 그랬으면 좋겠어. 변호사야? 맡겨놔. 하지만 먼저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픈 곳이야? 느낌이 안 좋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예민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보러 갔을 때 시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엎드리고 있었어요. 신발장에서 몰래 지켜보던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 소리쳤어요. 이제 어머니 힘을 보여주세요. 제가 소리쳐도 돼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적시적으로 일어나 필살기로 시아버지를 발로 차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발로 때리는 손은 시아버지를 공중에 던져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 와이프가 당신을 차버리는 거야 라며 분노했고 시어머니는 너 지금 집어 던졌어. 그래,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대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를 들어 공중에 던져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아파하며 말했어요. 아죽겠어. 그 정도로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는 안 죽어. 얼른 소리 좀 그만해 라며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괴로워하며 물었어요.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거야? 왜 나는 참을성을 잃어버린 거야? 라며 찰싹찰싹 맞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결혼식 당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자 시어머니는 반격하여 시아버지를 굴려놓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너희 아들도 이러니까 불쌍해 라고 말합니다. 이에 시아버지는 미안해하며 시어머니를 뱅뱅이 치며 닮은 양 소원합니다. 하여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지나칠 때 아내로서 진심으로 모시겠다고 전합니다. 믿었어. 당신이 정말 나를 좋아해서 내 아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돼 줄 줄 알았어. 나한테 재혼하자면서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운명이라며 먼저 간 남편이 하늘에서 축복해 줄 거라고 당신이 나랑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책임 안 졌냐? 책임졌잖아. 그런 나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며. 이렇게 살르니 그냥 내가 벌어서 아들 키운다며 너한테 나는 티끌만큼도 가족이 아닌 거야? 가족처럼 느껴지게 했어? 결혼하자마자 당신 돌변했잖아. 나 어디 나가는 것도 감시하고 우리 아들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하고 그럼 아까운 걸 어떻게? 내 자식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절대 당신 자식은 안 낳아준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맨날 혼난 거야? 시부모님의 말다툼은 끊길 기미가 없었어요. 저 이제 제가 좀 끼어도 될까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넌 또 왜 왔어? 내 시어머니가 부르든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곰탕 좀 끓여왔어요. 곰탕. 누가 곰탕 끓여 오래? 너희들 내가 아무 때나 막 오지 말라고 했지.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님 뵈러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식이 집에도 뭐하여? 너도 들었을 거 아니야 내 남편? 내 아들. 아니다 아버님 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어머님 아들은 맞잖아요. 뭐야, 너도 날 무시하는 거지? 내가 내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전 그런 적 없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 뭐. 아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핏줄 떠나서 아버님은 아들로 생각 안 하셨던 것 같네요.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네. 시어머니는 제 아들밖에 몰랐어.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게 누군데? 그럼 어머니랑 결혼을 왜 하신 거예요? 좋아서 했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까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혼나볼래? 저한테도 해보시겠다고 못할 것 같냐? 아까 아버님, 어머니한테 덤비다가 나가 떨어지신 거, 그 새 있으신 거예요.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버님을 한 방에 던질 수 있었는지? 아니 뭐, 체인하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 수련하여 다리라. 이 사람이 카드 쓴 내역이 없는데 태권도 배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태권도는 뭐, 공짜로 배우냐? 어머니 태권도 배우신 거 맞죠? 뭐야? 당신, 무슨 돈으로 태권도 배웠어? 내가 현금을 일절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셨어요. 어쩐지 그래서 공짜로. 배울 수 있으면 왜 나는 내가 이기려고 아버지의 정신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배운 거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남편한테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당연히 무언가를 배우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해.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건드리냐고 하는 거야? 그래, 너가 어디에 살아도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해? 저는 두 분의 며느리이자 어머니야. 그게 뭐예요? 어머님 변호사 시험을 머리로 먹었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변호사가 왜 필요해?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하는 모든 행동을 집안에 설치된 CCTV가 다 찍었어. 누가 내 집에 몰래 그런 걸 달아? 내가 달았어. 내 허락 없이 당신 남편의 집이자 내 집이기도 해. 법적으로 보면 내가 절반의 주인이야. 변호사 3명을 불렀고 너도 때론 똑똑한 척 하겠다고 그래? 그런다고 바보가 천재가 되는 줄 아냐?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분명히 말했어. 내가 변호사로 있고 변호사가 곰탕을 끌고 오는 건 아니다. 이미 사건을 맡았어. 변호사 맞아. 사건이라니. 난 이미 아버지의 앞에서 이혼 소장을 냈어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아빠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젊을 때 한 번 당하고 이제는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만 나오네. 변호사, 며느리도 없이 아주 기세등등하다. 나랑 이혼하자고? 누구든 꿈은 가질 수 있지? 너와 나 이혼할야? 뭐 그래. 누가 해준대? 내가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야? 난 안 해줄 거야. 아쉽지만 아빠에게 이혼 사유가 있으니 소송하면 우리 측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무슨 이유로? 돈을 안 벌어다 줬어. 바람을 피우고 신체를 다치게 했다고. 어머니의 마음이야. 아냐, 엄마는 아빠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결정 권한이 있다. 아빠는 지금도 엄마를 모욕하고 있어.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여자는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존중 안 한 것도 없어. 너는 뭘 하든지 뭘 했다고? 아빠가 억울한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말해.
나는 엄마의 변호사로 와 있는 거니까.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셨고 한숨을 한 번 푹푹 내쉬셨어. 엄마는 여전히 손을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 엄마는 밖에 있으니까. 내일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내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에 찍힌 것은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현재도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 화가 날 거예요.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다가가면서 남편한테 방귀를 뀌지 않았어요. 아들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왜 나와? 우리 남편도 동의하실 거예요. 남편이 오래전에 사모하듯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야, 내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오해하니 우리가 문제예요. 오해한 적 없어요. 사실만을 말할 뿐이에요. 어디가 사실인가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친부가 아니라 말한 적 없잖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했죠. 그러나 당신은 진실을 믿지 않고 싶어 하세요. 제가 당해온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왜 나도 지금까지 당했는데 이혼 문제에는 중립적으로 지킨다. 당신도 잘 들어주세요. 이혼할 거고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가 돼요. 아들은 당신이 아버지인 줄로 알았던 때부터요. 내가 널 이혼하라고 했어?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줄 몰랐어. 너는 나를 믿지 않아. 너는 나를 괴물 취급하고 있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릴 줄 몰랐어.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너를 지경으로 만들기 싫어서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너는 알아?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너무 속상해. 내가 이혼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누가 너에게 이럴 권리가 있어? 너도 나가. 너도 나의 집에서 나가. 이딴 일은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방 안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라고 했는데 왜 난 네 집에서 나가는 것을 싫어하니? 그래서야 내가 가라고 했잖아. 내 집이니까 내가 가기 싫은 것 같아. 어서 나가. 이런 상황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시아버지는 멍하니 눈을 감은 채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떠밀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이건 내 가방이야. 내가 다 준비해뒀어. 네가 어디에 팬티와 양말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이미 챙겨뒀으니 가져가. 이런 상황에서 나갔던 시아버지는 현관 비밀번호조차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몰래 기웃거릴 생각하지 마. 우리 이혼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할 거야? 집이 청소되면 그때 돈을 받고 나갈 거야? 누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혼은 내가 할 거니까 넌 더는 내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해. 이런 대화가 이어진 후 시아버지는 짐을 싸들고 나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히 앉아있던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더불어 저는 아버지와 함께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기로 한 것이어도 아버지가 오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의외로 순순하게 가방을 들고 떠났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의심하며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떠났나요? 네, 어머니가 준 짐까지 들고 나갔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쩌면 그가 근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부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화가 난 걸지도 몰라요. 내가 중거 남겨야 한다고 했잖아.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참았어요. 이혼을 준비 중인 어머니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임신을 가장하였다. 아, 내가 다친 부분 사진 찍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진 찍어두고 진단서도 발급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잡아놓는데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입도 구부정하지 않다면 더 정확한 증거가 될 거예요. 물론 가능하지만 완전한 상황을 찍으면 더 좋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집에는 CCTV가 있어요. 그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달면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담길 텐데, 그래서 찍어야지. 이러나 저러나 비참한 건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건 안 돼요. 맞죠? 하지만 영원히 영상으로 남아요. 네, 맞아요. 저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화나셨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나중에 어머니가 다 잊었던 영상이 남아서 다시 생각나지 않을까 봐, 그래요? 네, 제 며느리가 아니라 지금은 변호사답게 생각해야 해요. 가장 유리한 증거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소송에서 이겨야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래서 결국 시댁에 CCTV 설치를 도와줬어요. 혹시 몰라 제가 휴대전화로 CCTV를 볼 수 있게 해뒀죠.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증거 수집이 끝나면 뭔가 한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에서 승리해야지. 그보다도 그동안 당한 게 화가 나지 않아요? 화나지 않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죠. 그럼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한번 집어던져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이렇게 나도 몰랐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이 안 오지만 증거 때문이라도 참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증거가 끝난다면 어머니도 소금을 뿌리셔야 하겠네요. 지금은 힘도 없고 어머니에게 그런 일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을 배워서 연습해야 해요. 당신이 변호사라면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공부한 거겠죠. 어머니는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를 하시는 건 알고 있죠? 그래, 사돈이 태권도장을 하시는군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도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셨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그러신 건가요? 맞아요. 사무엘 아버지시로 잘 아실 텐데요. 괜찮아요. 아버지도 잘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변호사로서 상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런 일을 허용한 건가요? 여기 태권도 유단자인 사돈이 있으니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키워오면서 있었던 일이라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 보여서 피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거겠죠. 아버지가 빠르게 어머님의 상태를 확인하셨고 수련이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어머님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의 실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곰탕을 끓이다가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님에게 전략과 정신무장까지 가르치셨어요. 여성이지만 남성처럼 명령해야 하는 법이죠. 예를 들어 강아지를 훈련시킨다면 앉아라고 명령하죠. 남성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돼요.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지만 젊을 때 도피를 시도했었죠. 하지만 집에 가둬 놓여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배우는 중이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의 명령어예요. 나가라고 다시 힘껏 외쳐보세요. 나가 좋습니다. 이번에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잘못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가능할까요? 아마도 부인에게 녹아서 나가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속은 살짝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렇게만 끝나길 바라지만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도장에서 배운 것과 여기서 배운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수련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은 다 습득했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발차기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분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분노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여 상대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세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연습하고 결국 그날 아버지를 녹아서 제압했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 알고 보니 우리 아들도 제법 그러네요. 만약 아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면 제게 와서 그 놈을 가만히 두지 않을게요. 단한 아들이니까 가만둘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를 혼내며 말미암아 심령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야 깨달았죠. 이렇게 해야 했다는 거려. 문이 울릴 때 누가 왔을까봐 열어주니 남편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나가셨어요. 사실은 순순하게 나가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데 어머니가 강아지에게 명령하듯이 나가라고 해서 결국 말없이 짐을 들고 나가셨네요. 그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왜 이제야 했을까요? 카메라로 내가 당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두려워하신가 봐요. 아버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떨렸어요. 하지만 태권도를 배우던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상당히 높아졌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느,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우리 엄마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힘들었던 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입증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그 부탁을 온순하게 받아주셨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정말 힘들었겠지만 이혼 소송을 꼭 이겨주고 재산 분할도 많이 받도록 해줘야 해. 어머니의 힘든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심려해야 하겠어.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변호사를 고르고 우리 사무실로 왔다고 했어. 내 변호사에게 여쭤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 특히 재산 문제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어쩌다 이혼을 받아들일 줄 몰랐네. 이혼을 받아들일 순 없잖아. 아버지가 어디선 우리 어머니는 이혼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건 어머니의 선택이야. 내가 뭘 어머니 소리 들을 수 있냐? 어머니가 진심으로 아버지와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만 놔주세요. 남편도 함께 있는 자리였어. 놔주고 막 하던 가두지 마. 엄마와 나까지 기억해요. 7살 때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3일 동안 방에 갇힌 적이 있었어. 오로지 외할머니 빌기일이라고 외할머니 집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어린 마음의 그 모습이 정말 괴물 같았어. 방망이를 나한테 휘두르는 것은 아니라 했지만 나를 작은 방에 가둬놓고는 엄마한테 휘둘렀을 거야. 소리가 다 들렸어.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 우리 아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미안해. 세운하지 말아야 했어. 내가 재혼 안 했으면 어떻게 혼자 애를 키울 거야. 그러나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의 청은 거절한 적이 있어? 나랑 아들과 함께 살고 싶으면 재혼할 생각 없다고. 그러면 나한테 벌 수 있다 한 적이 있어?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하셨니? 당신이 내 전 남편보다 먼저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인연이다. 나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가 될 거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대답했어. 기억하고 있지? 그런 소리를 했었어. 표정을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그래. 기회를 줄 거야? 나랑 다시 함께 살 거야? 현관 비밀번호는? 바뀐 것 같아요. 찾아왔어요. 기회 준다며 기회 준다고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킬 기회를 줘. 그래, 내가 당신 좋은 남편도 되어 우리 아들한테 좋은 아빠도 되겠다고 했잖아. 그걸 못 지켰으니까 남은 거 하나라도 지켜. 그게 뭔데?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나 당신이랑 산 그 모든 시간이
불행했어도 아마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제라도 약속 지켜 나랑 사는 게 불행이라고 그럼 행복할 줄 알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손을 올리지 발로 차지를 하지. 이제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제발 헤어지자.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던지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상대 측 변호사와 미팅도 마쳤으니 이제 남은 건 소송 진행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난 관심 없다. 그 인간 재산 그래도 받아야 해요.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생각해서라도 받아서 나중에 물려주세요. 솔직히 그 인간이 준다고 해도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보상도 되니까 어머니가 당당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부부로 함께 살았던 위해 외에도.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하셨니? 당신이 내 전 남편보다 먼저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인연이다. 나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가 될 거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대답했어. 기억하고 있지? 그런 소리를 했었어. 표정을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그래. 기회를 줄 거야? 나랑 다시 함께 살 거야? 현관 비밀번호는? 그래. 그때는 살았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가 안 생겼어. 진짜로. 내가 그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첫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이가 안 생겨? 혹시 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 결국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되었어. 이혼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가 승소했어.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받았어. 시어머니가 완벽히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사무실로 쫓겨나가더라고. 결국 집을 파괴하는 거야? 요즘 어머니는 행복한가 봐. 이혼해서 행복하다는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부부는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라고. 내가 다 망쳤어. 좀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질 텐데. 혹시 미안해서 못 나오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해? 생각하면서 여기서 떠나야지. 아버지,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귀찮게 뭐 하러 해? 가지 말라고요. 마지막 선물로 비싼 건강검진 한번 시켜드릴게요. 너 나 놀리냐고?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혼하시면 혼자 가셔야 하거든요. 결국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그날 시아버지는 모든 검사를 받으셨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밖에서 만나셨어요. 그게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할 건데 진짜 의거 없어서 저 여자가 뭘 했다고 내 자산의 반 가져가는 건 어머니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께서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네 시어머니가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아버지, 알고 계셨던 게 아닐 거예요? 무슨 소린가요? 아버지, 무정자증이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뚤어지 말고 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아버지, 얼굴부터 목까지 새빨개진 채 제 눈을 피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절친한 친구의 아내와 자식을 가지려고 시도했던 거 알려고 했대요. 그런 일로 정말 힘들었겠죠. 이제 날 이해한다는 거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걸 보면서 살아온 거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처음 생각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변한 게 없어. 이 사람한테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아버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아, 내 전화는 받지 않으니까? 그러지. 맞다. 어머니께서 전달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남녀간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뭐, 그리고 아버님, 무정자 증인 거요. 어머니도 아세요? 뭐야, 너 뭔데? 맘대로 내 결과를 읽어? 아니, 결과가 메일로 온다고 해서 제가 아버님께 메일 좀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었죠.
그냥 보내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했더니 저더러 읽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니까 어떻게든 어머님도 알아야 할 일이니까. 왜 그 여자가 알아야 하는데? 이제 나랑 남이라면 진실을 모르고 고통받을 분이니까요. 뭐, 아버님이 진실을 숨기던 모르고 계셨던 일로 가장 고통받을 분은요. 어머니가야 그래. 아버님은 절대로 말씀을 하기로 원치 않으셨을 테니까. 내 말에 결국 아버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따로 뵙자고 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과정을 내게 위임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님과 만나길 원치 않으시네요. 아버님의 결정을 해주세요. 이제 남은 건 아파트인데 팔아서 반씩 나눠질까요? 한동안 대답이 없던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영, 그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네. 그냥 살라고 하라고. 아니면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아무튼 그 집은 그 사람이 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 후로 아버님은 가족 중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 집을 팔고 새 집에 살고 계세요. 지금은 나가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물으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제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의뢰자들을 만나다가 불쑥 어머니 생각이 나는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를 대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내 가족의 행복이 결국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중이에요. 요즘입니다.